자, 이제 가산세 규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법상에서의 가산세라고 하는 건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이다라고 정의가 들어가 있고요. 요건 오답 나올 게 없겠고. 다만 이제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시험에서 오답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일단 우리 가산세는 추후에 우리가 본세에 대해서 지금부터 감면 혜택을 줄게라고 할 때 가산세가 그 감면 안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면 혜택을 주는 건 세법상 배려 규정이죠. 근데 가산세는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한 걸 깎아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이다라고 해서 일단 제가 앞서 소득세가 100인데 본세가 100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산세가 10이 들러붙는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소득세가 110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형태로 가산세는 조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과세요건이 충족이 되면 성립이 될 것이고 일정 절차에 따라서 확정이 되고 징수가 됩니다. 다만 이때 감면하는 경우라면 그때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조심히 잘 기억을 하시고 자, 요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표가 1000이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 산출세액이 만약에 if 30%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가정을 해서 300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때 공제 감면세액이 있을 수 있고요. 이때 공제 감면세액이 150이다라고 했을 때 결정세액이 150이라면 이때 우리는 이제 가산세가 부과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산출세액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법정 신고 기한에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를 때려맞게 될 것이고 그런가 하면 납부를 지원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하루마다 10,000분의 2.2가 들러붙을 거기 때문에 납부 지원 가산세가 들러붙어서 결정세액에다가 가산세가 지금부터 합쳐지면 최종적인 차가감 납부세액이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공제 감면세액을 계산한다라고 해서 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지면 이미 감면 단계가 가산세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산출세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이 공제 감면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뒤에 가산세까지를 합쳐서 우리가 공제 감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미 사안식 자체가 전혀 포함되지 않게끔 들어가 있으니까 이 내용도 한번 같이 우리 본세에서 그랬던 것들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는 가산세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야 될 세금에 붙이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까거나 자 갑니다. 납부해야 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표현할 거고요. 자 볼게요. 자 국가나 지자체, 지자체 조합은 단체입니다. 그럼 이들을 법인세 과세 대상이냐라고 했을 때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들이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소득세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도 뭐는 내는 거냐? 부가가치 납부는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러한 조합에게도 국기법,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산세는 부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조심하셔야겠고. 자, 각 세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이러한 납세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또 따로 있습니다. 지금 국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신고와 납부에 해당하는 이러한 가산세만 주어져 있는 것이고 나머지 각 개별 세법에 들어가 보면 또 세법별로의 규정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있고요. 해당 세법에서 지금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고 그다음에 납부 두 개만 지금 규정 들어가 있다 정도 보시겠고 자 지금부터 출발해 봅니다. 자, 신고 의무에 대한 이러한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다라고 표현하고요. 납부 의무의 위반에 대한 가산세다라고 하게 되면 납부 지원 가산세 이렇게 표현할 텐데 일단 자,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크게 일단은 세 가지입니다. 자, 아예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 가산세. 자, 그런가 하면 이때 무신고 가산세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근데 조심하실 건 예정 신고, 중간 신고도 죄다 다 신고했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할게요. 예정 부과는 신고 안 해. 예정 부가고지는 가만히 있으면 부가고지 때려줄 거야. 우리 소득세 중간해납에 해당하는 것도 가만히 있어 부가고지 때려줄게 라고 하는 건데 법인세 중간해납은 어떻게 돼요? 네가 신고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안 했어요. 때려 맞아야죠. 그래서 이 경우는 신고하라고 했는데 말 안 들으면 전부 다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다 라고 보시겠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때 덜 신고했어요. 과소신고 가산세. 그런가 하면 너무 많이 돌려받았어요.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얘를 따로 볼 필요는 없고요. 두 개 규정은 똑같이 같이 갑니다. 세트로 같이 가는 거니까 과소신고 가산세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시험에서 납부해야 될 세액을 신고해야 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해야 될 금액보다 많이 신고했다라면 지금부터 얘를 부과가 될 텐데 마찬가지로 예정 신고나 중간 신고도 전부 다 포함돼서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겠고 자 우리 납부 의무에 관련해서는 자 원칙적으로 납부 전 가산세 자 그런가 하면 이때 원천 징수 등에 따른 납부 전 가산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고요. 나머지 해당하는 것들은 차분히 그냥 챙겨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전체 가산세 개요를 먼저 잡고 디테일하게 살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산세는 if 개인의 소득세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우리 개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일 과세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리고 나면 5월 31일까지 이러한 소득세에 대해서 확정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때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순간 신고 불성실 가산세, 즉 무신고 가산세를 때려맞게 될 거고요. 납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순간 납부 지원 가산세가 지금부터 쭉 부과가 될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원 가산세가 있는데 자, 일단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아예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 가산세. 이때는 우리가 지금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산출세액의 20%만큼이 들러붙게 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 과소 내지는 초과환급 신고는 세트로 같이 간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아예 신고 안 한 악질보다는 조금 나. 방땅 까줄게라고 해서 10% 될까요? 자, 그런데 이때 만약에 부정이 들어가 자, 제일 세게 갑니다. 자, 부정이면 40%인데 국내면 40%고요. 여기에 부정이면 찾느라 너무 힘들어. 여기에 가서 지금 얼마지라고 하는 것들 다 찾아내려면 겁나 힘들어져요. 이런 경우라면 이제 60%까지 때려맞습니다. 굉장히 센 거죠. 부자들 항상 이제 국외 어디로 세금을 빼돌릴까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걸리면 죽습니다. 아작나는 거예요. 갑니다. 납부지원 가산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하루마다 만분의 2.2가 들러붙는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버스 전용 차선을 위반해서 차를 한번 운영을 하다가 내가 또 이 말을 하고 후회할지도 모르겠네. 어쨌건 이 일정 벌점이 넘으면 그러니까 2번 위반하잖아요. 그러면은 면허가 정지돼요. 60일간 정지가 되는데 가서 이틀간 교육받으면 50일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10일만 정지되고 나머지 50일이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뭐 여차저차 해서 그런 케이스가 한번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50일간 정지를 풀기 위해서 정말 없는 시간 다 빼가지고 가서 교육을 받던 상황인데 제가 이제 판교에 살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려면 서울까지 올라왔어야 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 뭐 등등등에 의해서 버스 정차선을 위반하는 지금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그거를 떳떳하게 말하고 있는 거라 그게 골자가 아니야. 그게 골자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틀간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교육하는 내내 뭘 보여주냐면 사고 영상을 보여줘요. 이렇게 해서 사고 나고 저렇게 해서 사고 나고 정말 이틀 내내 앉아가지고 좀비처럼 8시간 교육은 하루에 사고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집에 와서 계속 남편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절대 트럭 옆에 가면 안 되고 트럭 사이에 끼면 안 되는 거고 절대 추월하면 안 되는 거고 교육효과 짱이에요. 사후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큼 그러니까 말로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 근데 그걸 보여주면 짱이거든요. 여러분한테 이제 한 가지 꿀팁이 그런 거죠. 클라이언트한테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해놔야 내가 나중에 신간이 편해요. 세무조사 이런 것들도 훨씬 대응하기가 편해지고. 근데 이제 결국은 클라이언트 입장에 세금을 안 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율배반적이야. 안정감을 가지려면 세금 많이 내야 되고 그런데 많이 안 내고 싶어 하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설득하는 제일 좋은 기술은요. 숫자로 얘기해 주면 돼요.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국에다가 자꾸 세금 빼돌리고 싶어 해. 그럼 이거죠. 우리가 신고불성실 가산세 중에서도 60% 때려 맞은 거니까 만약에 지금 국에다가 우리가 이거를 해서 안 걸리면 괜찮은데요. 걸리시면요. 1억에 대해서 세금 일단 기본 6천. 6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세금 기본 원래 내야 되는 세금에다가 여기다가 6천 붙여 들어가고요. 그리고 납부지원 가산세 들러붙여 들어가면 결국은 내가 1억 줄이려다가 세금은 9천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많이 부과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빼돌리거나 내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 나한테 얼마나 센 세금이 떨어질지를 몰라서 하는 일이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고 영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에게 가장 설득하기 좋은 기술은요. 숫자를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그것도 제일 편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난 1억의 세금을 줄이고 싶어. 그럼 너 1억 줄이려고 하시면요. 결국 나중에 이만큼 때려 맞아요. 라고 숫자로 돌려주면 훨씬 계도 효과가 빨라집니다.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후회할지도 모른다. 불법 행위를 지금 그렇게 안 살아요. 지금 그렇게 안 사는 거고 어찌됐건 다시 갑니다. 무신고 20% 과소 10%고요. 이때 부정이라면 국내 40% 여기에 60% 그리고 납부지원 가산세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루마다 숨만 쉬어도 만분의 2.2 출발합니다. 자, 일단 신고불성실 가산세다라고 해서 일단 무신고 가산세다라고 했을 때 자, 일반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일반 무신고 가산세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부정 그리고 여기에 각각 나눠집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는요. 우리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납부세액의 20%만큼이 부과가 되고 자, 부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세게 더블돼요. 40%가 부과가 되고 대신 여기라면 60%가 부과가 된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있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는데 그러한 복식부기 의무자이거나 우리 법인세법에서의 법인은 모두가 올 100%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라면 이때는 자, 수익금액 기준과 그다음에 지금 이 앞에 기준 중에 더 센 걸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만 갖고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매출 맞네? 자, 우리 매출액의 일정률만큼에 나는 거 계산할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0,000분의 7, 그런가 하면 수익금액의 10,000분의 14, 부정이면 14 더블로 가는 거예요. 항상 더블로 갑니다. 그 금액들 중에 뭘로 간다? 맥스로 간다. 그래서 정말 세게 때려 맞는 겁니다.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겠고. 자, 그럼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영세율 과표를 과소 무신고한 경우까지 끊고 생각해 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국은 영세율이 적용이 돼버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납부세액이 없을 수도 있죠. 영해세율이니까 쉽게 말하면 그럼 결국은 영세율 과표 신고자는 신고 안 해도 그럼 세금 안 맞는 거네? 예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럴까봐 그럴 순 없다라고 해서 자, 부정액까지 포함해서 이때는 과표의 0.5% 상당하는 금액을 지금부터 더한다. 왜 세액을 갖고 얘기해버리니까 세액은 없을 수 있지만 과표는 있잖아요. 과표의 0.5% 상당하는 금액을 지금부터 더해서 부과하겠다라는 형태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겠고. 자, 그런가 하면 국기법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그다음에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될 이자 상당의 가산세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 그런 것들 빼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적용한다라고 해서 요거 뒷단에 지금 나와야 되는 내용인데요. 뒷단에 여기 신고불성실 가산세 요거 해당하는 것들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국기법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그리고 이자 상당의 가산세가 있다면 그 금액은 빼고 그리고 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우리 미납에 해당하는 세금을 기준으로 지금부터 산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과소신고 가산세도 일반이 있고 부정이 있습니다. 자, 일반은 아까 무신고 20%, 일반 10%. 자, 부정이라면 이때는 자, 부정은 다 똑같아요. 무신고든 과소신고든 똑같이 40%, 여기라면 60%대는 맞는 거고요. 자, 그러나 과소신고는 수익금액 기준으로 가진 않습니다. 무신고는 세게 무식하게 때리는 거고. 근데 부정은 아까 무신고 부정이 이때 수익금액의 10,000분의 14였거든요. 똑같이 10,000분의 14다. 이런 것들 좀 챙겨주시고.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는 이게 뭐 계산 문제로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랑 똑같다라고만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크게는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일단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지금부터 부과하지 않는 경우 이런 특이사항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보실게요. 말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얘를 물어볼 수 있겠죠. 일단 자, 교육세법에 따른 신고 중에서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교육세의 과표와 세액의 신고라면 자, 일단 왜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다라고 구분했냐면 우리는 교육세를 앞단에서 두 개로 나누어 봤습니다. 일단 교육세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그러한 교육세는 일반 교육세와는 성격이 달라서 얘는 따로 기간과세 국세라 과세기간이 끝나는데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의 교육세는 예를 들면 개소세라든지 교회 안에 들러붙는 형태의 교육세다 보니까 이런 경우라면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그때 같이 더불어서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일반 교육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융보험업자 말고 이런 거죠. 일반 교육세는요 본세에 들러붙어. 그럼 본세를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얘도 안 했겠네. 그러니까 지금 본세 신고 안 했다고 이미 안 한 것들에 대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때려 맞았는데 그거에 대한 교육세인 부가세 이거 신고 안 했다고 또 때려 맞아? 그러면은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하는 행위는 한 가지인데 세금을 두 번 때려 맞는 상황이 생기는 거네요. 이중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안 때릴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부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과소나 덜 신고했어요라는 것도 부과되지 않는 거죠. 왜? 본세에서 이미 다 때려 맞았어. 그래서 그 본세금의 일정률 이렇게 갈 거니까 이미 본세에서 때려 맞은 거를 또 때릴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자, 농특세에 따른 과표와 세액에 대한 신고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농특세에 대한 것들도 앞단에서 예를 들면 주특법에 따라서 법인세를 감면받았으면 또 겁나 기쁘지. 그거 20% 내자라는 개념인 거라서 본세에 들러붙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본세를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때려 맞은 거를 얘 안 했다고 또 때려 맞으면 이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미 맞았어. 안 해도 돼라고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과소신고도 지금 본세의 세금 신고가 제대로 됐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돼서 때려 맞은 거에 똑같이 같이 연동되는 거거든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종부세 갈게요. 종부세에 해당하는 경우는요. 봐요. 종부세. 신고납부 세목이에요. 부가세목이에요. 얘는 박쥐예요. 양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지금부터 신고 안 했다라고 해서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부과를 받는 거라 무신고 가산세를 때려 맞을 일은 아니야. 아, 그럼 신고를 하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이놈 씨가 신고는 했어. 신고는 했는데 과소신고한 거야. 아, 그럼 때려 맞아야지. 될까요? 얘만 달라요. 왜 얘가 부과가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종합부동산세는 박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그냥 안 했다라면 무신고 가산세를 때려맞지는 않지만 했다면 제대로 했어야 돼요. 근데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때려맞을 수밖에 없겠다.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과소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특례다라고 해서 이렇게 볼게요.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수익을 신고했어요. 예를 부가세법상에서 사업자가 아니야. 근데 예를 들면 김 씨가 자기가 컴퓨터 사고 그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받는 걸 보고는 너무 부러운 거야. 나도 신청할래. 준 세무서도 문제인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환급 신청을 받아버렸다면 초과환급 신고가 되는 거죠. 그 초과환급 신고에 해당하는 것들도 적용이 될 거냐? 물론이죠. 지금부터 이런 형태의 초과환급 신고도 어쨌건 국고에 민폐를 끼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가산세를 적용한다. 되죠? 남이 매입세 공제 받는다고 다 부러워서 나도 막 신고하면 이런 거 사정없이 때려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 이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건 얘는 원래는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지금부터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자, 부가세법에 따라서 공급자가 대손세 공제를 받는 금액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빼지 않아서 관할 세무서장이 공급받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에 차감하는 경정을 한 경우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가 제 속사포로 랩으로 읽었기 때문에 래퍼처럼 읽었기 때문에 뭔 말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상황을 보시면 그러니까 읽고 상황 보고 다시 읽어보고 해볼게요. 이런 거죠. 우리가 대손세 공제라고 하는 건 공급자가 예를 들면 공급받는 자한테 지금부터 물건을 팔았어요. 자, 근데 얘가 돈은 나중에 준다라고 했어. 그렇지만 나는 어쨌건 부가세에 해당하는 신고기간이 도래해서 내가 판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매출세액 신고를 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돈이 떼인 거야. 그럼 돈 떼일 때 설마 아니, 야, 그래도 네가 매출세액 낸 게 있을 거니까 내가 그거 내줄게 라고 하진 않았을 거고, 내 물건 대금 100만 원어치 팔았으면 100만 원에다가 VAT 10만 원, 110을 다 떼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는 거기에 대해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을 한 거고요. 그럼 대손세액 공제로 일단 나의 매출세액에서 까받는 효과가 생겨서 나는 이제 괜찮은데, 그럼 이제 관할 세무서장 입장에서는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한테 알려주는 거죠. 야, 공급 받는 자 그놈시키고 걔 매입세 공제 받았을 거거든. 야, 그거 쳐내버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알려주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공급 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그런 사실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확인해보고 나서 공급 받는 자의 매입세액에 대해서 너 다시 지금 이거 차감해야 되는 형태로 경정을 때릴 겁니다. 다만 이제 공급 받는 자 입장에서는 어쨌건 가장 센 페널티가 내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10%의 기회를 잃어버린 게 가장 센 페널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가산세는 추가로 없죠. 이거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부가세법에서 배웠던 내용인 겁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원칙대로는 공급자가 이러한 대손세 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원래 공급받는 자도 그래 I'm sorry 하면서 그럼 나도 이때 매입세 공제 나도 다시 돌려내는 신청 내가 신고를 할게라고 했어야 되는데 얘가 신고를 안 한 거야. 그럼 그거 신고 안 했다고 가산세 때릴 거냐? 얘 응당 신고 안 해요. 그리고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 야, 나 딱 지금 갚으러 가는 중이었는데?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법소상의 대손 요건을 만족하다 보니까 이때 대손세 공제를 신청을 한 거라 이게 공급받는 자의 의지와는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를 가혹하게 때리지도 않을 것이고 왜 네가 자발적으로 매입세 공제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토해낸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신청 안 했냐라고 하는 것들을 묻지도 않는다. 그 내용인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면 공급자가 대손세 공제를 받은 금액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뺐어야 돼. 근데 그거 안 뺐다고 그러면 결국은 공급받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에 차감하는 경정을 공급받는 자 관할 세무서장이 때렸겠지. 그렇다 하더라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가 빼서 신청했어야지, 신고했어야지라고 하는 것들을 문제 삼지는 않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가산세 때려야 되는데 이 경우는 봐줄게라는 규정이 배제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부가세법에 따라서 납부무가 면제가 되는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4,800 미만이라고 하게 되면 납부무가 면제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것들 챙겨두시고요. 자, 그런가 하면 얘는요. 상속과 증여는 원체 세금 자체의 계산도 복잡하고 이 상속재산, 증여재산 가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들을 확정하는데도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러프하게 봐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때려야 되는데 과소했다 하더라도 적용하지 않겠어. 내가 신고하는 당시에 소유권 분쟁 소송 중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혹은 A씨 거냐 내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아버지 땅이었는데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피상속자가 남긴 재산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게 지금 확정이 안 된 거야. 그럼 나중에 확정됐더니 이게 우리 아버지 땅이라네
상속재산 하나 들어와 버렸어. 그럼 신고를 더 했어야 되는 거네. 근데 그거는 분쟁 중이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엄격하게 말하면 부과가 됐어야 되는 거지만 봐줄게. 이 규정인 거고. 자, 그다음에 계산 적용할 때요. 상속공제 규정 자체가 원체 복잡해요. 요건을 다 만족해야 되고 또 그게 뭔가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었던 경우도 봐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다음 상속세 증여세 과표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상속재산 증여재산으로서 재산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이때 과표를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어쨌건 이것도요. 재산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물려준 토지 건물 등을 평가하다 보면 평가 기간에 따라서 금액들이 막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나는 이렇게 신고했는데 예를 들면 과세관청이 자기네들 간평 평가를 통해서 계산해봤더니 좀 달라. 그럼 이거 100억이라며. 교사로 보니까 130억이네. 이거는 우리 감정평가의 공인된 감정평가의 기관을 통해서 봤더니 얘는 130억이야. 그럼 또 30억 더 있어야 되는 거야. 라는 형태로 때릴 때는요. 이거는 되게 애매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라고 했을 때 결국 과세관청이 맞는 거긴 하지만 어떤 악의적인 의도만 아니라면 될까요? 부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경우는 굳이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때리지는 않겠다. 자, 마찬가지로 법인세의 과표와 세액을 결정 경정하다 보니까 증여로 볼 수 있는 의제 이익이 달라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이럴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이제 부정행위라면 그 경우는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법상에서는 여기서 관대하게 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규정인 거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이 경우라면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아예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똑같은 규정입니다. 우리 법인세의 결정 경정으로 증여 의제 이익이 변경됨으로써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 과세 대상의 주식 등에 대한 취득가액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를 증여한 거냐라고 해서 취득가액 금액 자체가 달라져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도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봐줄게. 같이 연결해서 봐줄게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속세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이 지금부터 이제 이 안에서도 평가를 하다 보니까 부담부 증여라면 건물과 그 안에 있는 차입금이 같이 넘어가. 그럼 어디까지가 좀 증여고 어디까지가 지금부터 양도로 넘어간 거냐, 차입금이 양도로 넘어가는 거냐라는 것들을 지금부터 판단하는 데 있어서 A쌍주 건물가액이 달라져 버리면요. 이런 거예요. 안에 지금 차입금이 40억 달려 있고요. 건물가액이 100억이었어. 그러면은 이때 증여는 60억이네. 근데 건물가액 평가를 다시 한 거야. 110억이래. 그러면 양도는 40억이지만 이때는 증여가 얼마가 되는 거죠? 70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금액들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로 뭔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특법상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고 나서 법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결국은 세액공제 못 받으니까 세금 더 내야 되는 거네? 근데 딱 봐. 부득이하대. 그래 인정해 줄게. 이런 개념으로.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예정신고, 중간신고와 관련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확정신고 때 최종적으로 다시 신고했다라고 할 때는 앞단에 이미 부과가 들어갔으니까 뒤에 가서 확정신고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앞단에 신고 안 한 걸 때려 맞았어. 근데 뒷단에서 확정신고 때 왜 때려 맞아? 안 맞는 거지. 그런 개념인 거고. 자, 그다음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법소상에서의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 기록 기장 불성실 가산세가 전부 다 동시에 적용된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다 한꺼번에 다 겹치는 거네. 제일 센 거 하자. 이 중에서 제일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가 같다면 그때는 신고불성실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이게 디테일하게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지금부터 납부지원 가산세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납부지원 가산세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소득세다. 그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소득 납세의무가 생길 거고요. 자, 5월 31일이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이 됩니다. 자, if 소득세 납세가 예를 들면 이때 1,000만큼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만큼을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때려맞게 될 것이고,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도 안 했겠죠. 자, 그럼 이후에 지금부터 세무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납부고지상에 납부기한이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숫자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확정세액이 1,000이라고 볼게요. 그럼 결국 아직 안 낸 게 미납세액이 1,000인 상황이에요. 자, 갑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지금 내가 미납한
이때 세액 1000에 대해서 무신고 상태이기 때문에 20%, 200만큼 해당하는 게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때려맞게 될 거고요. 네, 납부지원 가산세 갑니다. 납부지원 가산세도 내가 지금부터 안 낸 세금 얼마? 1000. 여기에 대해서 하루에 숨만 쉬어도 언제부터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한 시점부터 숨만 쉬어도 만분의 2.2가 들러붙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납부지원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납부고지서에는 이렇게 들어오겠죠. 미납세액이 1000이고 신불 200, 납지 100, 입후 10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납부전 가산세는 금액을 이제 하루에 만분의 2.2씩 붙어갖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10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납부고지서에는 1300이라고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고지서가 지금 송달이 된 다음부터 그때 납부기한까지는 하루마다 만분의 2.1을 못 붙이잖아요. 얘는 지금 중간에 쉬워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게 딱 끝나는 순간 3% 때릴게요 라고 하는 거를 과거에 가산금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개정이 돼서 이제 가산금이라는 표현 대신에 미납세액이 3%다라고 해서 한꺼번에 3%를 부여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1000에 대해서 3%만큼 예를 들면 여기서 30만큼이 추가로 더 들러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때까지도 납부를 안 했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나머지 기간도 전부 다 이렇게 만분의 2.2가 들러붙는 상황이다. 그래서 똑같이 1000에 대해서 만분의 2.2가 그 다음부터 쭉 숨만 쉬어도 계속 들러붙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조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납부지원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 미납세액의 만분의 2.2가 들러붙는 것과 미납세액의 3%가 들러붙는 형태로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해당 내용을 지금부터 내용들로 정리를 해보자면 하루마다 숨만 쉬어도 만분의 2.2가 들러붙어요라고 하는 것을 지연 일수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체납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미납이 아니라 체납이네. 우리는 체납을 언제부터 체납이라고 한다? 그렇죠.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지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지정납부기한이다라고 할 것이고요. 지정납부기한이 딱 지나는 그 순간부터 체납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여 이때 그 체납세액에 대해서 3%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할 때까지 만분의 2.2가 들러붙을 것이고 이때 안에 보시면 납부고지일까지가 들러붙은 다음에 중간 단계 제외했다가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이렇게 들러붙고요. 납부고지상의 납부기한이 딱 지나는 순간 바로 체납세금에 대해서 3%가 들러붙는데 대신에 이제 아까 미납세액 철회에 대해서 3%가 들러붙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납부지원 가산세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될 사안은 일단 첫 번째, 자, 보실게요. 납부지원 가산세는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세법을 환급받았을 때 아까 지가 받으면 안 되는데 남들이 전부 다 매입세 공제 받다 보니까 지도 그냥 받고 싶어갖고 신청한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 아까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때려맞고 납부지원 가산세도 때려맞습니다. 국고의 민폐는 민폐인 거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갑니다. 이번에는 기간과세 국세예요. 그래서 기간과세 국세라고 하는 건 법소부. 자, 그래서 이러한 국세를 간다.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서 신고 납부했다면 납부지원 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 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 납부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끊고 봐. 납부한 날에 범위에서 당초 납부했을 때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국세를 자진 납부한 것으로 보겠다. 다만 무신고한 경우로서 부정이야 그러면 안 돼. 근데 부정이 아니라면 헷갈릴 수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X1년도에 만약에 실제 소득이 100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그러한 X1년도 소득에 대해서 X2년도 5월 31일 날 얘를 신고 납부할 때 100임에도 불구하고 80으로 신고 납부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과소 신고한 결과가 생기는 거네. 근데 이제 이자가 뭘 착각한 거냐면 1년도에도 100이고 2년도에도 사실은 100이었던 거예요. 각각 100, 100인데 1년도 것이 80이고 2년도 게 지금부터 이렇게 120이다라고 헷갈려 버린 거지. 그럼 결국은 1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20만큼 과소 계산한 거고 2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20만큼 과대 계산한 결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100, 100 이렇게 신고가 됐어야 된 거를 100을 80으로 그리고 2년도도 100 신고했어야 될 거를 120으로 신고함으로써 결국은 과세관청 입장에서 보면 어쨌건 이견연간을 통틀어서 보면 둘 다 똑같이 200이 들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니 자, 결국 어쨌든 내가 200, 200을 결국 2년도 기준 다 낸 거 아니냐. 그럼 X3년도 5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는 이 이후에 내가 앞서 2단계에서 덜 냈던 20이 이때까지 20은 다 들어온 거니까 납부 끝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네. 앞단에 지금 20이 이때 더 들어옴으로써 납부가 끝난 걸로 봐줘야겠다. 그러니 그 20에 해당하는 데 대해서는 납부지원 가산세는 물리지 않을 것이고 사실은 냉정하게는 이런 거죠. 이 부분에서는 과소가 발생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대가 발생한 거니까 과소 부분은 납부지원 가산세 그 다음에 과대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가산금이 발생해야 되는 건데 야
퉁치자. 될까요? 국세 환급 가산금도 지금부터 돌려주지 않을 겁니다. 이게 납세자한테는 유리해요. 소위 말하면 납부전 가산세는 하루마다 만분의 2.2가 들러붙으니까 연간 8%고요. 국세 환급 가산금은 끽해봤자 지금 3.4%거든요. 그러니까 납세자한테는 훨씬 연간 기준으로 따지면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건 이 둘을 지금부터 퉁쳐준다라는 개념으로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갑니다. 누구에 대해서만? 법소부. 왜? 기간을 헷갈린 거야. 그러니까 기간과세에 대해서만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죠. 해서 이때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서 신고 납부한 경우라면 납부전 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 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 납부했어. 그럼 실제 신고 납부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초 납부했어야 될 금액 20만큼에 해당하는 게 지금부터 납부됐다라고 볼 겁니다. 납부했어야 될 과세기간에다 국세를 잦은 납부한 걸로 봐줄게. 근데 그거를 부정행위로 무신고 과소신고한 건 안 돼. 부정은 안 돼.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외의 나머지 경우라면 그래 뭐 들어온 거니까 봐줄게. 대신에 납부전 가산세와 환급 가산금 퉁치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원천징수 등에 따른 납부전 가산세는 비슷한 듯 살짝 달라요.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4월 20날 사장님이 지금부터 월급을 지급한다라고 할 때 이러한 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자, 원천징수하고 나서 그달 말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되죠. 그래서 4월 말로부터 다음 달 10일이 되면 5월 10날까지 이때 원천징수한 이러한 소득세에 대해서 납부하게끔 되어 있고요. 해당 내용들을 법정 납부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원천징수 등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납부 안 했어. 원천징수에 납부를 안 한 거야. 당일 세무조사 들어옵니다. 세무조사 들어와서 지금부터 때려서 납부고지서를 때려 맞았다. 고지서상에 납부기한이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갑니다. 우리가 3% 때려 맞을 때 일반적인 형태의 일반적인 형태의 납부전 가산세는 잠시 멈춰줄게. 근데도 네가 안 냈어? 꽝 3%라고 했던 건데 원천징수 등 납부전 가산세는 그냥 꽝 3%예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얘는 그냥 아예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가 돼버리는 순간 이때 일단 3%를 먼저 부과받고 시작한다. 그래서 일단 미납세액의 3%를 부과받고 시작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쭉 지금부터 미납세액의 만분의 2.2가 들러붙습니다. 당연히 이때는 물리적으로 할래할 수 없으니까 얘는 제외해요. 그럼 제외했으니까 지나면 꽝 3%? 아니 앞에 3% 다 했어. 그럼 얘는요 부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3%가 연결이 될 거고요. 자, 다만 이때 우리 앞에서의 납부전 가산세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한도 규정이 없었지만 얘는 한도가 존재합니다. 이런 거예요. 납부고지서를 지금부터 보내기 전까지 해당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일단 미납세액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부과합니다. 대부분이 원천징수 등 납부전 가산세는요. 근로자들의 이러한 원천징수 세액에 대해서 불러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런 거죠. 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다. 하루에 만분의 2.이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간 8%인데 국가가 고리대를 해도 분수가 있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 납부고지서를 보내기 전까지는 이때 미납세액의 10%를 넘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계속 또 낼 때까지 들러붙거든요. 야, 해도 너무한다. 반은 넘으면 안 되지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전체 미납세액의 50%를 앞으로 쭉 최종적으로 부과한다 하더라도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라고 끝낼 겁니다. 구조하시겠죠? 그래서 얘는 이러한 한도 규정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를 직관으로 먼저 이해를 하셔야만 지금부터 말 문제 들어갔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볼게요. 일단 자, 납부기한이 지나는 순간 다음 달 10일 딱 지나는 순간 3% 받고 때려 맞고 시작해요. 자, 해서 미납, 과소, 납부세액의 3% 때려 맞고 만분의 2.1을 때려 맞습니다. 다만 한도가 존재해요. 자, 전체 다 부과받을 때는 그 세액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예요. 자, 그런데 앞단에서 우리가 납부고지서를 지금부터 부여받습니다.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건 몇 프로? 10% 될까요? 뭐를 이 두 개를 합칠 때 다시요. 이거 되죠? 이 두 개, 요 금액 3%와 그 다음에 만분의 2.2 때려 맞는 거를 언제까지 납부고지서를 보내는 그 시점까지 부여받을 때는요. 그때는 이렇게 한도가 뭐가 돼야 된다? 10%라고 하는 거. 근데 전체를 갖고 따지면 50%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법정 납부기한에 다음날 3% 때려 맞고 쭉 만분의 2.2가 들러붙을 텐데 납부고지일까지 이렇게 때려 맞고 그 다음에 중간 멈췄다가 다시 또 때려 맞고 이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겠고. 자, 이제 국세를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 징수납부 의무자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앞에서 국기법상에서 징수납부 의무자가 어떤 경우냐라고 하는 거에 제가 넣어놓기도 했지만 일단 첫 번째 원천징수.
징수납부 의무자죠. 그런가 하면 납세 조합에서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징수에 납부하는 경우도 이때도 우리가 징수납부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대리납부 규정 될까요? 부가세법상 대리납부 규정. 뭐 각각의 규정을 제가 국세기본법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쭉 배워온 내용들인 거니까.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납부전 가산세의 적용이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경우라면 적용하지 않을게라고 하는 건데, 자, 지연기간이 5년을 초과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국세부가세 기간 몇 년? 5년. 그걸 베이스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5년을 초과하면 야, 더 하지 말자. 5년 정도로만 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거 갈게요. 세액이 원래 옛날에 100이었다가 150으로 바뀌었거든요. 개정됐었습니다. 중간에 150만 원 미만이라면 지연 일수당 만분의 2.2. 야, 계산해봤자 그 잔체임금 얼마라고 하지 말자 그냥. 계산하는 게 더 머리 아프다. 이런 개념이에요. 간다. 고지서별, 세목별. 오케이. 고지서별, 세목별 150만 원 미만이라면 계산하는 게 오히려 실익이 없다라고 보는 거니까 계산하는 인건비가 더 든다라고 보는 것이고, 자, 이렇게 갑니다. 그냥 납부전 가산세가 있고요. 원천징수 등 납부전 가산세가 있어요. 그러면 원천징수 납부전 가산세 때려 맞았으면 그냥 납부전 가산세는 안 맞아야지. 두 개를 각각 때려 맞아? 그럼 이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갑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전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전 가산세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중간에 납등에 대해서 납부전 가산세를 지금도 때려 맞았으면요. 확정신고 들어갈 때 또 때려 맞아? 말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앞에서 때려 맞았다면 뒤에 가서 또 때리지 않습니다. 또 때려버리면 이중과세가 된다. 자, 이제 지금부터 얘가 이제 중요하죠. 자, 지금부터 이제 가산세 감면이다라고 하는 건 지금부터 가산세 까줄게. 자, 그런데 100% 까줄게, 50% 까줄게,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 이렇게 갈 건데, 일단 첫 번째 지금 가산세 부과 제외다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게 100% 까준다는 얘기예요. 100% 감면합니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천재 지변 등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잘 보실게요. 잘 봐요. 우리는 천재 지변 등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가 신고 기한의 연장 사유가 있고요. 납부 기한의 연장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 기한의 연장 사유다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100% 까주는 것이고, 납부 기한의 연장 사유라면 납부전 가산세를 100% 까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신고 기한의 연장 사유와 납부 기한의 연장 사유가 같은데 뭐가 하나 더 들어가? 납부 기한의 연장에서만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 들어가는 거죠. 될까요?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 거기만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산세 감면 내용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납부 기한 연장 사유에만 해당하는 경우라면 납부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는 거니까. 그럼 다시 돌려 얘기하자면 모든 사유가 다 똑같은데 이때 누구만? 사업에 중대한 손실이 들어가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들어가면 그 경우는 납부지원 가산세는 100% 까지지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까지지 않아요. 될까요? 그거 좀 조심해서 기억하시고. 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대. 이런 거 다 까줘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게 나오겠죠. 법령에 따라 부지, 착오, 부주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나 몰랐는데요? 나 깜빡한 건데? 내지는 잠깐 실수한 거예요. 이런 거 택도 없고요. 부지, 몰랐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고, 착오, 내가 약간 부주의해서 잠깐 실수한 거예요. 이런 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세법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 납부했으나 이후 다른 과세 처분하는 거 어디서 많이 봤다. 뭐예요? 신의칙. 될까요? 신의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법에 따라서 질의회신을 하고 신고 납부를 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게 지금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해서 납세자는 지금 정당해. 그럼 내가 믿고 있지 뭘.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가산세를 부과받아야 되냐라고 할 때 건조주에 맞겠죠. 이런 경우라면 가산세를 100% 감면시켜 버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얘는요. 법이 까라면 까는 거야. 수용, 도시계획 결정, 기타 법률 규정 등으로 인해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게 이게 내 잘못이냐고. 내 잘못은 아니잖아. 그런 개념인 거고. 자, 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지급받는 과세기간이 달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험에 가입했어. 보험에 가입해가지고 제가 사례로 바로 볼게요. 내가 보험에 가입해서 지금부터 X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X2년도 5월 31일까지 지금부터 신고를 할 것이고, X2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X3년도 5월 31일까지 지금부터 소득세 신고를 할 텐데, 1년도에 지금부터 의료비 지출이 100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지출액이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X2년도 5월 31일 날 이때 내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거예요. 될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건 이런 의료비만 가능해. 근데 더불어 만약에 네가 보험사에서 실손보험을 가입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돌려받는 거라면 실질적 네 지출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세액공제가 안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이게
여러분 같으면 이게 의료 항목들을 디테일하게 다 알아가지고 어떤 게 의료비 보험 대상이고 보험사에서 나한테 지금 얘를 돌려줄 수 있는지를 알아 몰라? 몰라요. 일단 던져봐야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건 그대로 넣어본 거고 나는 나대로 내가 지출한 의료비가 있기 때문에 세공제를 받았던 거야. 그런데 2년 또 어느 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손보험료 공제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지출했던 100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험료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앞단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 됐던 거야. 그래서 그거를 자발적으로 그러네 깨닫고 나서 바로 그러한 의료보험 공제가 들어온 이 해에 내가 바로 뭘 넣냐면 수정신고를 집어넣어요. 될까요? 그래서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까지 내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집어넣었다면 기특하다. 아, 그럼 내가 이거 다 찾아내야 되는데 겁나 기특하네 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라면 가산세는 원래는 세액공제를 받지 말았어야 될 거를 세액공제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과소신고 가산세를 때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해서 야 겁나 기특하다. 과소신고 가산세 나쁘죠 가산세 다 까줄게. 이 개념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가볼게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실손보험료를 의료에서 제외할 때 자, 실손보험료 지급을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1년도에 지출했어. 그러고 나서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2년도에 지금 지급받은 거야. 이게 달라서 보험금 지급받고 나서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뭐 했다?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했다. 겁나 기특하네. 이런 경우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원 가산세 죄다 다 까줄게 라는 개념인 거고 다만 이럴 수 있죠. 되게 고민을 할 거예요. 실제로 옛날 제 수험생이 찾아와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선생님 이런 것도 적발되나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기 너무 고민된데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은 나는 뭐라고 얘기하겠니? 당연히 신고하라고 하죠. 근데 그런 고민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가 지나가 버렸어. 2년 또 지나고 3년 또 얘를 수정신고 넣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은큼한 마음 따위는 품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가보시면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과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고민은 오래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은큼한 마음 따위는 생기지 말고 바로바로 했어야 되는 거야. 구조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수정신고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X가 되는 거예요. 은큼한 마음 따위는 품지 말라 그랬어. 고민 없어야 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 자, 그럼 지금까지가 쭉 100% 감면 사유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 외에 다른 감면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갑니다. 크게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뒤에 가서 기하로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이 있어요. 그럼 생각이라는 걸 해보자. 일단 수정신고라고 하는 건 세금을 덜 신고했어. 덜 신고한 걸 지금부터 수정해서 나 제대로 세금을 신고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발적으로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냐면 때려맞기 전까지 국세부가 제출기간이 열려 있을 때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근데 가능하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야, 너 빨리 해. 빨리 하면 내가 많이 까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얘는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몇 년? 2년. 될까요? 아무 때나 신고할 수 있다며. 신고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때려맞기 전까지. 근데 감면은 2년이에요. 그리고 빨리 할수록 많이 감면을 받습니다. 자, 지금 가볼게요. 일단 대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갑니다. 과표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왜 수정신고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법정 신고기한이 지나고 몇 년? 2년, 3년, 5년 이런 게 오답이에요. 2년이 이내에 수정신고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볼게요. 신고는 했는데요. 납부는 안 했어요. 괜찮나요? 그럼요. 다시 한번 국가는 고리대사 발언 중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항상 감면 혜택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납부는 같이 연관짓지 않습니다. 전부 다 신고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감면 대상 가산세는 뭘 갖고 얘기하는 거냐? 수정신고는 더 할게라는 거죠. 덜 한 게 문제야. 과소신고 가산세. 될까요? 얘는 항상 짜투리로 같이 다니는 거니까 과소신고 가산세를 신경 쓰시면 되겠고 이제 감면율 안타깝게도 외우셔야 돼요. 90에서 10%까지입니다. 그래서 맥시멈 2년까지 90%부터 10%까지인데요. 이렇게 볼게요. 앞단은 소위 말하면 앞단에 해당하는 걸 3개월씩 뛰어가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6개월씩 뛰어갑니다. 자, 그럼 일단 자,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이렇게 1개월 내에 90% 그리고 나면은 앞단에 이제 3개월씩 뛰어갈게요. 그러면은 1하고 나서 이제 3, 6 뛰어가요. 6까지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성큼성큼 6개월씩 뛰어갈게요. 1, 1.52 되죠? 다시요. 1, 3, 6 되죠? 1, 3, 6 그리고 이제 성큼성큼 갈게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1년이 되는 거죠. 1, 1.5, 2 이렇게 갈게요. 되죠? 자, 그런가 하면 9, 75, 50 돼요? 9, 75, 50, 3, 2, 1 9, 75, 50까지 해당하는 것들은 1, 3, 6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성금성금 가요. 1, 1.5, 2 갈 겁니다. 다시 136, 그 다음에 1, 1.5, 2 이렇게 갈 거예요. 1.5, 2 이렇게 갈 텐데 9, 75, 50, 그 다음에 3, 2, 1 이렇게 다 쳐다 보면 외워져요. 외워야 합니다. 저 숫자들은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 이제 갑니다. 이렇게 까줄게라고 했는데 야, 잠깐만. 근데 봐요. 과표화색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거는 안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저도 실무하면서 보통 많이 있는 일인데요. 그러면 안 돼. 나 모양 빠지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내가 안 그래도 수정신고 하려고 맘먹고 있었어. 근데 과세관청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이게 과세관청 번호라는 거를 뭐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를 받았네. 그러더니 뭐 오정화 회계사 사무실이죠 라고 하면서 이거 수정신고 하셔야 되는데요 막 이래요. 이거 지금 뭔가 지금 세금 과소신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딱 지금 신고하려고 했는데 전화 안 받은 걸로 하면 안 될까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지금 여기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라고 하는 게 이미 지금 전화 받은 경우 될까요? 전화 받은 경우는 과세관청이 알려준 거잖아요. 너 좀 둘 신고 있거든? 너 수정 신고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거지. 웃기는 게. 그럼 저 들어와서 때리던가. 들어와 때리던가. 근데 내가 차라리 수정 신고를 해주면 얘가 계산을 안 해도 되죠. 계산이 된 거를 보는 거하고요. 하나하나 다 짜증나게 계산하는 거는 업무량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과세관청이 막 전화하는 거예요. 수정신고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수정신고 하세요. 이런 걸 알려줘. 그럼 세무사 사무실이 열심히 부지런히 수정신고를 하죠. 근데 그렇게 전화 받고 내가 수정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가오 빠지게 그러면 안 되는데 전화해서 올 때마다 제가 딱 지금 신고하려고 그랬거든요. 전화 안 받은 걸로 만들까요? 택도 없죠.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해? 알만하신 분이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순간 겁나 쪽팔려요. 내가 안 해야지라고 하면서도 가끔 또 급할 때도 합니다. 근데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은 없어요. 네, 등등. 자, 어쨌건 이렇게 전화 받고 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가 하면 이때 보시면 자, 당초 조심하실게요. 과표 신고할 때 필수적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 우리는 반드시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했어야 되는 건데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무신고가 됩니다. 될까요? 그럼 무신고 해놓고 나서 수정신고라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맞지. 수정신고는 신고가 있는데 지금부터 수정하겠다는 거고 지금 무신고 상태면 신고가 없는 거야. 근데 무슨 놈의 수정이야. 구조하시겠죠? 그러니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는 수정신고도 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애상적 무신고이기 때문에 수정신고라는 것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 당연히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런가 하면 앞단에서는 자,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했다면 지금부터는 기한 후 신고했다는 가산세 감면입니다. 생각나는 걸 해볼게요. 자,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을 지났어요. 자, 근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개월? 6개월. 다시 아까 수정 신고 몇 년? 2년. 기한 후 신고 몇 개월? 6개월. 이런 것들 외워가야 돼요. 뭘 까주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 기한 후 신고는 신고를 안 한 게 문제야. 무신고 가산세. 우리가 원래 산출세액이 20%대를 맞잖아요. 자, 요거를 지금부터 까줍니다. 겁나 큰 거야. 그래서 6개월 안에만 하면 지금부터 감면 혜택을 주는데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많이 줘요. 자, 갑니다. 감면율은 이렇게 자, 요거는 마찬가지로 136 뛰어갑니다. 136. 아까 수정신고도 뭐야? 136 되죠? 136 뛰어갈게요. 1개월 안에 5, 3, 2. 얘가 좀 심플하다. 136, 532 되죠? 136, 532 이렇게 뛰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알고 한 건 안 돼라고 하는 거 되죠? 전화 받고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 136, 532 이 정도 외워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밖에 감면 혜택이다라고 해서 다 왔어요. 갑니다. 예정 신고 때 신고 안 한 거를 확정 때 해. 봐요. 예정 때 안 했다고 확정 때 안 돼. 태태태 할 일 아니고 예정 때 안 해서 확정 때라도 하면 그러면 지금 안 했는데 해요 라고 하는 거니까 뭘 봐주는 거냐면 무신고한 상태를 지금부터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라면 무신고 가산세를 50%만 감면해 주는 거죠. 느낌 아시겠죠? 다만 이제 항상 이런 것들을 감면은 알고 한 건 안 돼. 되죠? 있을 걸 알고 한 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봐요. 예정 때 덜 신고했어. 근데 그거를 확정 때 마저 신고해. 가능합니다. 예정 때 덜 신고해서 확정 때 마저 신고하면 덜 신고한 부분이 문제인 거네. 자, 과소신고 가산세 지금부터 봐줍니다. 확정때라도 신고해. 그럼 좀 봐줄게. 몇 프로? 50%. 둘 다 똑같이 50%인데 아예 신고 안 한 거 무신고 가산세 감면이고요. 덜 신고한 거는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가 하면 과적심사.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단원에 가면 과적 심사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텐데, 자, 과적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과적은 뭐가 문제냐면 결국 납부전 가산세, 하루마다 숨만 쉬어도 10,000분의 2.2가 들러붙는 납부전 가산세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 반 까줄게.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과세전 적부심도 뒤에 가서 배우시게 될 텐데, 일단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지금부터 세무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25년도 소득금액에 대해 세무조사를 해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지금부터 보내게 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 자체가 너 세금 얼마야 라고 하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는 건 아니야. 결정해 주는 건 아니야. 결과 통지는 조사해봤더니 네가 그러더라. 그러니까 또 딱 기다려. 내가 지금부터 부과해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부과가 안 됐어. 이걸 딱 받는 순간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 그럼 과세 때려 맞기 전에 한 번만 이게 맞는지를 좀 들여다봐줘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과세전 적부심사입니다. 될까요? 과세를 때려 맞기 전에, 과세하기 전에 적합한지 아닐 붙자 아닌지를 한 번만 봐줘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신청하는 거냐면 일단은 관할 세무서 내지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지금처럼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신청은 결과통지서 받고 나서 30일 안에 신청하고 결과도 30일 안에 받게 돼 있어요. 30일 턴 안에 지금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세무조사하고 나서 일단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예고 통지를 받고 나면 이때까지는 아직 확정 아니야. 고지서가 날라와야 돼. 근데 그걸 가지고 과적 심사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세계 이렇게 될 것 같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했어요. 그럼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과적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계속 기다리고 있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러고 나서 과적 심사 청구를 하고 나면 그러면 결과 통지가 이제 30일 안에 이루어짐으로써 그 결과와 함께 최종적으로 이렇게 내야 될 세금이 확정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고 나면 이제 뒤에 가서 이렇게 납부기한까지 압박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봐요. 나는 내가 원래 100을 냈는데 세무조사 때려 맞아가지고 1000이 된 거야. 900만큼 해당하는 거를 과소신고한 거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과소신고 가산세는 둘째치고 납부전 가산세가요. 하루마다 숨만 쉬어도 들러붙어. 그러니까 이미 내가 과소신고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어떤 사안에도 영향을 안 받는 빼박으로 그냥 때려 맞아. 근데 납부전 가산세는 상황이 다르네. 숨만 쉬어도 10,000분의 2.1을 때려 맞는 상황이니까 때려 맞기 싫으면 빨리 그냥 내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과적 심사를 청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요 계속해서 10,000분의 2.1 때려받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빨리 지금 결과 통지를 30일 안에 딱 조속히 확정을 해줬으면 그러면 나도 그냥 승복하고 이렇게 세금 내고 끝났을 텐데 얘가요 결과 통지를 안 해줬어요. 누가요? 과세관청이. 그래서 나는 그다음부터 쭉 납부전 가산세를 납부할 때까지 때려 맞은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느냐? 네가 빨리 원래 해줬으면 내가 이 단은 안 맞았을 텐데 네가 안 해줘갖고 내가 지금 이걸 때려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과세관청이 들어보니까 그렇긴 해. 근데 이제 과세관청 그런 생각하는 거죠.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처음부터 네가 잘했으면 너는 아예 그냥 하나도 부과가 안 받았을 텐데 네가 잘못해갖고 세무조사 받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나도 잘못인데 너도 잘못 있어. 야 반띵 콜? 될까요? 전적으로 납득할 수 없어. 반띵 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50%예요. 느낌 아시겠어요? 납득이 안 된다. 납부지원 가산세. 납득 안 돼. 그래서 50%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납부지원 가산세에 대해서는 지연 통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래의 납세자 잘못이 있고 늦게 보낸 과세관청의 잘못이다 보니까 반만 감면해 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겠고 갑니다. 서류의 세법에 따른 제출 등에 해당하는 기한이 지나고 나서 1개월 이내 해당 세법의 제출 의무를 이행했다. 우리 지급명세서 등에 해당하는 것들 예를 들면 6월 말까지 내지는 뭐 안에서 우리 근로소득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예를 들면 3월 10날까지라고 들어가 있을 때 제출 안 한 거야. 근데 한 달 안에 했대. 아 그래? 그럼 그 가산세 반 가줄게. 되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가산세 50%를 감면해 줍니다. 구조하시겠죠? 자, 그런가 하면 가산세를 붙여도 너무 많이 붙이는 건 좀 그렇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을 한도로 해서 붙이는 거고 중소 아니면 1억까지. 가산세가 너무 많이 들러붙는 건 뭐에 대해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계산서 불성실 제출 등 단순 위반 의무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게 신고불성실 납부지원 가산세는 훨씬 많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단순 위반 의무를 위반한 걸로 너무 많이 붙이는 건 좀 그런 거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5천 한도로 갈게. 근데 중소가 아니면 1억 정도로 갈게. 그런가 하면 고의적인 위반이다. 얄짤없어. 그냥 교육받아.
가산세 막대로 맞아. 이런 개념인 거고 참고 정도로 보시고요. 자, 이제 방금 봤던 내용을 가지고 감면율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 100% 천재지변 등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질의외신하고 과세처분 딴 거 받은 거, 법상 의무이행할 수 없었던 것들, 실손보험료 이런 것들 100%고요. 자, 50% 갑니다. 우리 아까 50% 일단 자, 수정신고와 관련해서의 50%라면 잘 보자. 수정신고 136 되죠? 90, 75, 50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우리 50%라면 136, 36 되죠? 1까지가 90, 그 다음에 3까지가 75, 그 다음에 3에서 6개월 50 되죠? 1개월 초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와 관련된 과소신고 가산세 50%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한후 신고라면 532였죠? 532라고 했을 때 이때 136 그러니까 1개월 이내 50% 될까요? 이렇게. 자, 그런가 하면 예정신고, 중간신고, 누락 부분을 확정신고 때 신고했어요. 무신고 가산세 50% 까줄게. 자, 덜 신고했어요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때는 누락 부분에 대해서 아예 신고 안 했어요, 덜 신고했어요 라고 하는 것 둘 다로 무신고 50% 까줄게, 과소신고 50% 까줄게.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가 하면 과적심사. 전적으로 내 잘못이라고 볼 수 없어. 반띵 콜. 오케이. 그런가 하면 의무 제출 기간을 위반해서 1개월 안에 그래도 제출을 했어. 오케이. 그러면 이때 50% 까줄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 30% 해당하는 건 우리 수정신고와 관련해서 다시 갑니다. 136, 그 다음에 1.5. 그러면 뒤에 가서 이제 앞에서 90, 75, 50, 3, 2, 1 되죠? 3. 그래서 6개월 초과 1년 이내. 그런가 하면 앞에서 지금 136이라고 했을 때 532라고 돼 있으니까 1개월부터 3개월 되죠? 여러 번 숫자를 한번 그려보세요. 띠띠게 가면서. 자, 그런가 하면 20% 해당하는 것들까지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나온다면 100%, 50%, 30%가 출제가 됩니다. 이 정도 될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시험에서 어렵게 나온다면 100%, 50%, 30%, 20%까지 쪼개서 묻다 보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자, 이 정도 보시고 바로 문제풀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단원 과세 파트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객관식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안에 보시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중요한 파트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가산세는 간혹 한 번씩 출제가 되는 주제입니다. 자, 이제 1번부터 출발합니다. 자, 국기법상 과세 관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 자,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이 한 국세의 과표와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 처분은 간다. 항상 적법하며 납세자는 소관 관할 세무서를 밝혀서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자, 우리는 납세자는 신고납부를 다른 관할에 해도 돼. 그런데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세무조사 누가 들어와야 돼? 나의 과세 관할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관할 외의 세무조장이 한 이러한 행정처분은 유효하지 않는 겁니다. 부가처분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아웃. 자, 전자신고하는 경우라면 우리는 원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지만 전자신고라면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세 번째, 국세의 과표 세액의 결정 경정 부분은 처분 당시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다시 한번 결정 경정 결정이라고 하는 건 세무조사 누가 나와서 때릴 수 있니? 세무조사 누가 나 때릴 수 있지? 라고 하는 것 나의 납세직 관할 세무서장이 와서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죠. 과표신고서가 납세직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신고의 효력에 영향은 없습니다. 그렇죠. 과표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원칙 얘기하는 거니까 옳지 않은 건 1번이 돼야겠다. 네, 순정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첫 번째 보시면 당초 신고한 세액을 간다. 감액이 있고 증액이 있어요. 자, 감액은 뭐? 경정청구. 증액은 수정신고 갑니다. 감액하는 경우는 물론 증액하는 경우에 수정신고 아웃. 증액은 수정신고가 맞고요. 감액은 경정청구가 돼야 됩니다. 아웃. 두 번째, 자, 국세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수정신고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수정신고는 5년 제한 규정이 있어 없어? 없다 있지요.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돼? 결정 경정으로 때려맞기 전까지 앤드 국세부가 제척기간 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신고라면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10년까지도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 5년 제한 규정이 없다. 근데 경정청구는 일반 경정청구가 5년으로 제한돼 있고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오케이. 아웃. 자, 과표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간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자,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감면한다. 갑니다. 감면 언제까지? 2년까지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했죠. 다시 우리 수정신고와 관련해서 가산세 감면 혜택 몇 년까지? 2년까지라고 했어요. 136,
1, 1.5, 2. 2년까지입니다. 아웃. 과표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만 하고 납부 안 했어도 괜찮아. 납부 안 했어도 감면 받습니다. 136. 자, 1 몇부터? 90%부터 되죠. 90, 75, 50, 3, 2, 1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90%를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고 마지막 상속세 수정신고는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표와 세액을 간다. 증액해서 확정한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상속세는요. 신고한다 하더라도 확정력 없고 수정신고한다 하더라도 확정력 없고 오케이. 그래서 아웃. 옳은 거 정답 4번이 돼야겠죠. 넘어가서 자 3번 문제 갑니다. 자 국기법상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한 설명이다. 이번에는 옳지 않은 것 문제에서 묻고 있고요. 자 1번 보시면 자 법인세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갑니다. 법소부 기간 과세국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자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다. 다만 자 청산소득이라면 나 죽을 놈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외부에 알려요. 뭐 할 때? 해산할 때가 되겠죠. 했을 때는 해산할 때다 라고 하는 거. 소위 말하면 우리끼리는 해산 등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납세 의무자가 소득세 과표와 세액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정부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는데 원래 신고하면 신고할 때 확정이지만 만약에 신고 안 하면 세무조사 들어와서 때려줍니다. 그럼 그때는 부가고지에서 도달할 때가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그 결정에 따른 납세의무가 확정이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세 번째, 과표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부가세 수정신고는 갑니다. 제출했어. 그리고 수정신고 들어가. 그러면 이때는 당초 신고에 따라서 확정된 세액에 따른 자 국세기본법 세법에서 정하는 권리 의무 관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0 신고했고요. 근데 100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납부를 안 했어. 고지한방, 독촉한방 이제 막 압류 들어갈 판인데 이때 수정신고했어. 120으로. 그럼 앞단의 100은 압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권리의무관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네 번째. 국세에 해당하는 경정청구는 갑니다. 경정청구라고 하는 건 나 돌려줘. 세금 줄여줘 라고 하는 거예요. 당초 확정된 과표 세액을 간다. 뭐 감액해서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다. 감액까지는 좋아. 근데 경정청구는 효력이 확정력이 없습니다. 수정신고는 확정력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정청구는 확정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해당 국세의 납세 의무는 소멸한다. 그렇죠. 부가제적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럼 이 경우는 자, 장래를 향해서 모든 게 죽다 보니까 징수권도 다 같이 죽어버리는 것이고 생기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이고 이 경우라면 이때는 국세 납세 의무는 소멸 사유가 되는 거죠. 미실현 상태에서 소멸되는 경우 되죠.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거 4번. 자, 4번 갑니다. 자, 국기법상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간다. 최초의 신고 결정 경정을 할 때 과표와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 등에 대한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간다.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이때 취소가 돼버렸다. 그럼 이제 다른 다른 부가가 필요할 수 있겠네. 그래서 그 경우는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얘는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청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과표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간다.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4개월 아웃. 될까요? 항상 3개월이었어요. 아웃. 국세후 과표와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봐요. 결정받았어? 뭔 말이야? 신고 안 한 거네. 신고 안 했거나 기한 후 신고한 거네. 자, 그자도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는 가능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갑니다. 뒤에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지 못한다 했어. 아웃. 자, 개별세법에서는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거는 개별세법에서 뭐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뭐에 있냐면 법소배는 없는데 상증세법에 있어요. 상증세법상에는요 6개월만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를 상속세 6개월, 징역 3개월로 따로 규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상속세법에 나오는 거니까 상증세법에 나오는 거니까 챙겨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5번 갑니다. 과표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증액결정 경정을 받지 않고 제기하는 감액 경정 청구 기한은 법정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3년이다라고 했을 때 자, 요거는 볼게요. 과표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을 했어요. 근데 증액결정이나 경정을 받지 않고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제출을 하고 나서 감액경정 청구를 해요. 뭐 감액경정 청구가 뭐야? 경정 청구지 뭘. 말이 어려워. 그냥 경정 청구야. 나 경정 청구 몇 년 하면 되는 거죠? 5년이요. 될까요? 그래서 이때 법정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원래 경정 청구, 일반 경정 청구 5년. 될까요? 5년입니다.
말이 어렵게 들어간 것뿐이야. 근데 결국은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내가 경정 청구한다면 일반적인 5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옳은 건 1번이 돼야겠죠. 넘어가서 5번 문제를 보시면 자,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갑니다. 첫 번째, 자, 과표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 그럼 신고는 한 거네. 그리고 결정 경정으로 증가된 과표 세액에 대해서 간다. 법정 신고 기한이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일반적인 형태의 경정의 청구라면 일반적인 형태의 경정 청구라면 무조건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몇 년? 5년 이내에만 일반적인 경정 청구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금처럼 뒤에 가서 최초 신고라면 5년 이내인 거고 그 이후에 지금 내가 만약에 경정을 받은 경우다라고 했으면 그때 감액 경정을 받은 경우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형태의 경정 청구를 의미하는 거니까 경정 청구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일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했다 하더라도 간다. 상증세에 관해서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없겠느냐라고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상속세와 증여세도 신고했으면 청구할 수 있어요. 신고만 했다면 이때는 수정신고도 할 수 있고 경정 청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된다고 했으니까 될까요? 아까 제가 세목 다 나와서 처음에 개요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갑니다. 과표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 후 과표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표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했어야 될 과표와 세액 금액에 간다. 내가 제출을 했는데 세법에 따라 신고할 세액에 미치지 못했어. 더 해야 돼.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수정신고죠. 될까요? 더 신고해야 돼. 그래서 경정이 아니라 수정신고가 돼야 됩니다. 이거 국어 문제가 돼요. 자, 원천징수 대상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어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해서 그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 명세서까지가 다 제출이 됐대. 그럼 경정청구 누가 할 수 있어요? 징수 대상자도 할 수 있고 의무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갑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과표의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될 과표의 세액을 초과해서 너무 많이 신고한 거야. 돌리도라고 해야 돼요. 그 경우라면 원천징수 의무자뿐 아니라 원천징수 대상자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차장님이 해줄 수도 있고 내가 내 밖으로 찾아먹을 수도 있어요. 맞고요. 마지막. 국세 과표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신고를 안 해서 결정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 갑니다. 해당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라도 최초 결정할 때 과표와 세액의 근거가 되는 행위의 효력과 관계된 계약이 해제권에 의해서 해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갑니다. 우리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몇 년? 얼마? 3개월 돼야 돼요. 안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해서 1년 아니고 3개월. 됐죠? 헷가닥하면 안 되는 게 국세부가 제적기간은 특례가 몇 년 열려? 1년 열리는 거고 내가 지금 일단 국세부가 제적기간 안에 지금부터 부과해 줄 수 있어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서 나는 나 고쳐주세요라는 경정청구는 몇 개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3개월. 아시겠죠? 3개월입니다. 얘는 지금 경정청구를 의미하는 거니까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자, 그래서 옳은 걸 문제에서 묻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돼야겠다. 되죠? 넘어가서 6번 문제 갑니다. 수정신고 경정 청구 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보시면 납세무자 갑이 100만 원의 소득세를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고는 했는데 갑니다. 그 후 300만 원으로 수정신고하면요. 일단 원세금이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했다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100은 100대로 확정. 그 원뿌리에 대한 수정신고라면 수정신고도 확정. 그러니까 그 세액이 300만 원 확정이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 납세무자 을이 300만 원의 소득세를 법에 정한 기한이 지나고 나서 6개월 이내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네. 확정력 있다 없다? 없어요. 300으로 확정, 아웃! 확정력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납세무자 병이 200만 원의 소득세를 법이 정한 기한까지 신고했어. 잘했어. 자, 그 후에 100만 원으로 감액 경정 청구를 했어. 하지만 경정 청구는 확정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청구만으로는 세액이 100만 원 확정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번째, 기한 후 과표 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원래 신고했어야 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신고했어요. 라고 하게 되면 이때 감액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느냐? 지가 신고했는데 적대. 할 수 있는 거지. 신고만 했다면 일반 경정 청구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한 내 신고, 기한 후 신고 다 받아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마지막.
납세문자 정의. 24년 한 해 동안에 소득에 대해서 25년도 5월 20날 500만 원의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신고 내용의 계산에 오류가 있어서 감액 경정을 청구한다면 이때는 이 감액 경정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가볼게요. 경정 청구 몇 년까지 할 수 있어? 5년. 언제? 신고 납부 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이 되는 거죠. 신고 납부 기한으로부터 신고한 기한으로부터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에요. 그럼 볼게요. 25년 또 5월 20날 지금부터 소득세 신고 납부했지만 원래 법정 신고 기한이 언제야? 5월 31일. 그래서 25년 또 5월 31일에다가 5년을 더해 2030년 또 5월 31일이 돼야겠죠. 될까요? 그러니까 뭘 묻는 거냐면 여기다가 5년 더하는 거니? 그건 아니야. 신고한 날에 더하는 게 아니라 신고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이에요. 될까요? 그러니까 신고 납부 기한은 25년도 5월 31일이 되는 거고 여기다 갖다 5년만 붙이면 25년에다가 5년만 갖다 붙이면 돼. 그러니까 30년이 되는 거죠. 구조하시겠죠? 그 내용을 묻는 거다. 맞고요. 옳지 않은 거 2번이 돼야겠다. 이렇게. 자, 넘어가서 7번 문제 갑니다. 신고와 경정 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보시면 과표 신고서를 신고한 당시에 해당 국세 납세제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 괜찮아. 이 경우라도 그 신고 효력에 영향이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 과표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표 신고서에 기재된 과표와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될 것에 미치지 못했어. 덜 신고했대. 나 뭐하니? 수정 신고하면 돼요. 내가 기재한 게 세법에 따른 거에 미치지 못했어. 그러면 더 하면 되지. 수정 신고하면 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뭐 할 수 있어? 과세 표준 수정 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갑니다. 과표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간다. 제출은 했어. 그런데 소득이나 그 밖의 물건이 귀속이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경정이 있다면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것이고 그렇다면 이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비록 5년이 지나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번째, 기한 후 과표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표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까지 볼게요. 일단 기한 후 과표 신고했어. 신고만 했다면 수정 신고 가능해요. 해서 이때 과표 수정 신고를 제출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은 간다. 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경정에서 통지해야 되느냐? 볼게요. 자, 일단 우리는 기한 후 과표 신고서는 언제까지 통지하게 돼 있어요? 3개월. 그래서 수정 신고도 마찬가지로 3개월이 돼야 합니다. 아시겠죠? 아웃. 자,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 됐죠? 경정 청구는 항상 2개월. 후발적 사유든 원래의 경정 청구든 무조건 경정 청구는 2개월. 왜? 끝나면 나 2개월 지나자마자 뭐를 갈 수 있어? 나 그래도 억울해 라고 하면 불복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2개월 이내에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건 4번이 돼야겠다. 넘어가서 자 8번 문제 갑니다. 자, 기한 후 신고와 추가 자진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갑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자,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표와 세액을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렇죠. 때려맞기 전까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얘는 제가 약간 특이하게 이때 국세부가 제적기간이라는 말이 빠져있다 했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어쨌건 맞고요. 두 번째 갑니다.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예요. 과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죠? 기한 후 신고 제출할 수 있어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간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만 제출하는 거예요. 아니면 결손이 있거나 소득 금액이 아예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있어도 해야 되는 거야.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아웃. 자, 기한 후 신고 규정에 따라서 기한 후 과표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간다.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 가산세까지를 포함해서 그런 게 있다면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렇죠. 조심하실 건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때 납부하라는 얘기야. 아니면은 제출한 자는 납부를 하라는 얘기야. 제출한 자는 납부하라는 거야. 근데 꼭 오늘 해라 내일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네 맘대로 해. 나 지금 만분의 2점이 고리대사업하고 있거든. 알아서 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출을 납부는 해야 되는 거죠. 신고도 제출했으니까 나는 이제 납부는 없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언젠가 납부한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갑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납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기한 후 신고는 내가 기한 내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무신고 가산세를 때려 맞아야 되는 상황에서 자, 지금부터 빨리 해서 봐줄게. 136 532
되죠? 136, 532. 내가 하는 이런 말들이 시험장에서 음성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건 1개월 이내 그러면 50%가 되겠죠. 무신고 가산세 50%를 감면한다. 대신에 알고 한 건 안 돼. 전화 받고 나 딱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5번. 자, 과표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을 했으나 과표신고서에 상당하는 세액에 간다.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자, 그 세액과 국기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겠다. 당연한 얘기죠. 오케이. 자,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다. 자,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서 9번 갑니다. 자, 기한 후 신고한 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갑니다. 납세자가 기한 후 과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그 과표와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간다. 기한 후 과표신고서라면 통지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결정해서 줘야 되는 거죠. 기한 후 신고서는 항상 결정해서 3개월 안에 통지를 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수 있죠. 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려. 그런 거 빼고 되죠. 그래서 어떤 사유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금부터 결정해 줘야 된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기한 후 신고를 한 자가 이번에 가요. 수정 신고해요. 그럼 기한 후 신고는 확정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수정 신고도 없어. 갑니다. 당초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표와 세액을 증액해서 확정한 효력은 없다. 그렇죠. 세 번째 갑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될 세액이 있어서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해서 해당 국세 후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라면 갑니다. 그렇게 해서 경정을 해. 그런데 법정기일은요. 봐요. 결정기일은 네가 지금 그래도 기한 후 지금 신고를 한 상태인 건데 기한 후 신고를 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경정을 해주는 거라면 그때 법정기일은 고지한 해당 세액의 납부고지서에 발송일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력이 언제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때 확정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고지서 보내줄 때 확정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걸 해보자. 우리 법정기일 뭐예요? 국세 우선권을 다툴 때 외부의 제3자와 지금부터 다투는 내용인 건데 외부의 제3자와 법정기일이 과세채권이 언제 생겨서라는 거를 지금부터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야 돼. 근데 이거는 결국은 확정력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될까요? 과세채권이 언제 확정됐느냐. 그럼 기한 후 신고는 신고에 따라서 확정력이 있어 없어? 없거든. 그럼 기한 후 신고는 언제 확정력 생겨? 고지서 때려줘야만 확정력이 생기거든요. 그럼 고지서를 때려준다라고 할 때 도달일이야 발송일이야? 발송일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 그렇겠네. 되죠? 오케이. 네 번째 갑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했다. 갑니다. 무신고 가산세 532, 136, 532. 되죠? 50%. 기한 후 과표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될 세액이 있는 자라면 기한 후 과표신고 간다. 조심하자. 제출할 때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납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하든가 말든가 안 하면 만분의 2.2 가는 겁니다. 꼭 제출할 때 납부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아웃.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5번이 돼야겠죠. 넘어가서 다시 10번 문제 갑니다. 자, 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건 첫 번째. 자, 가산세는 국기법 세법이 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를 위해서 세법에 따라 산출해야 되는 세액에 간다. 가산세는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거 까거나 해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 그렇죠. 자,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돼요? 소득세 100, 가산세 10, 소득세 얼마? 110. 되죠? 그래서 이제는 소득세의 세목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다만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이게 중요한 거지 포함하지 않는다. 오케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오케이. 100% 까줄게.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100% 감면 사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과표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간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나서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우리 1개월 90%, 90, 75, 50, 3, 2, 1 되죠? 136, 그 다음에 1, 1.5, 2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이때 몇 프로? 앞에 1개월이라면 90%가 돼야 합니다. 1개월이 50% 누구? 우리 기한 후 신고에서의 무신고 가산세 감면 50% 되죠. 네가 뭘 생각하든지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헷갈려 할까봐 제가 정리해드린 거니까 해서 뒤에 보시면 또 참고로 제가 또 쭉 정리해놨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1번 갑니다. 자,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갑니다. 자,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나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 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에서의 부정행위. 자, 갑니다. 우리 일반적인 형태의 지금부터 신고 불성실 가산세다라고 하게 되면, 자,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정 40, 역에 60 갑니다. 국제거래에서의 부정, 너 제일 센 거 맞아야 돼. 국제거래니까 몇 프로가 돼요? 60% 되죠. 60%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간다. 그렇죠, 맞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법인세 과표신고서를 신고한 경우에서 갑니다. 착오에 의해서 과소신고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갈 거냐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부정과 그냥 일반 과소신고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과소신고 몇 프로? 10%. 근데 부정 40%. 20% 아니야. 40% 되죠. 그래서 부정은 무신고든 과소신고든 40%예요. 여기면 60%가 돼버리는 거고 제일 센 건 맞는 겁니다. 얘는 악의적인 의도가 가득하구나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하여 다시 갑니다. 이때 착오에 의해서 과소신고한 건 악의는 아니잖아. 그럼 일반인 거네? 일반 몇 프로? 10%. 오케이. 네 번째 갑니다.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서 소득세. 자, 우리가 지금부터 기간과세국세 법소부 헷가닥해서 과세기간 잘못했을 수 있어. 그럼 이제 앞단에서 덜 낸 거 뒷단에 가서 많이 냈네. 내는 순간 앞단 거 냈다고 봐줄게. 그럼 지금부터 퉁칠게. 납부정 가산세와 국세환급 가산금 퉁 되죠? 갑니다. 자, 신고가 대신에 이제 부정행위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자,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않는 한 오케이. 실제 신고 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 납부한 금액 범위 안에서 당초 신고 납부했어야 될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국세를 자진 납부한 것으로 봐서 납부전 가산세를 계산한다. 그렇죠. 헷갈리면 안 돼. 납부전 가산세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영해 주겠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 이때는 국세환급 가산금과 퉁쳐서 계산할 겁니다. 맞고요. 마지막,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 100% 감면 사유예요. 다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텐데 까진 좋아. 그런데 그게 법령의 부지차고 부주의. 이건 아니지. 되죠? 이런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케이. 한다고 했으니까 X가 돼야겠죠. 옳지 않은 건 5번이 돼야 합니다. 넘어가서 12번 문제 가실게요. 자, 국기법상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가산세 부과 감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갑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과표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갑니다. 기재된 결손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될 것을 초과하는 경우.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원래 신고세액이 있고 결손 환급세액이 나오면 헷갈리니까 우리는 봐요. 신고세액이 과소면 수정신고, 신고세액이 과대면 경정청구.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기 위해서는 뒤집어. 결손과 환급을 뒤집으면 신고세액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때 결손과 환급세액이 초과면 얘를 뭘 하면 돼? 초과면 이때는 미달로 하면 되죠. 덜 신고한 거야. 신고세액이 지금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될 거를 미달했대. 더하는 거네. 뭐? 수정신고가 돼야 되죠. 될까요? 수정신고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서 해당 과표세액을 경정에서 통지하기 전까지 뭐 하면 된다? 수정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 그럼 겁나 헷갈려. 네 가지 케이스가 나와버리니까 우리는 두 개로 갈 거야. 신고세액의 과소면, 신고의 과소는 수정신고, 신고의 과대는 경정청구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를 신고세액으로 바꾸면 초과는 얘는 과소로 바꾸면 되죠. 넘어갔어. 반대로 바꾸면 과소가 돼요. 그러면 신고세액이 지금 신고해야 될 세액의 과소면 수정신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정부는 국기법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간다. 정당한 사유 100% 감면 사유. 되죠? 이 경우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세 번째, 과표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의 신고 결정 경정에서 과표와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되는 거래 행위 등이 그 소송에 따른 판결로 의해서 다른 것으로 확정됐어까지 끊고 뭐래? 고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청구. 그러면 안날로부터 3개월 갑니다.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색깔 왜 발라놨냐고? 오타야. 그래서 이미 정오표에 올라가 있고 3개월로 바꾸시고요. 얘는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네 번째 갑니다. 자, 정부는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 통지 기간까지 결과 통지를 안 했어라고 하게 되면 전적으로 내 잘못이라고 볼 수 없어. 전적으로 과세전 적부심사 반띵콜 되죠? 50%예요. 전액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반띵 50%만큼.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규정에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소득세 100에 가산세 10, 소득세 110. 자,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라면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거 4번. 그렇죠. 넘어가서 자 13번 갑니다. 자, 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이번에 옳은 거.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 세목으로 하며 감면한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지 포함 아웃. 간다.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종부세에 따른 과표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종부세는 원래 신고 안 해도 돼.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지. 근데 신고를 했다면 이때는 과소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가 안 되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다. 오케이.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상속과표를 과소신고했어. 이런 거 봐줘야지. 이때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습니다. 머리끄댕이 잡고 소송하고 있어. 이게 내 땅이야, 네 땅이야. 결국 우리 아버지 땅이 됐어. 돌아가신 아버지 땅이 돼버리면 상속재산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네. 소송 결과가 늦게 나와서 내가 상속재산을 덜 신고한 거지 내 의지는 아니야. 그걸 가지고 과소신고 가산세 때리면 너무 억울하잖아. 배제해줄게 라는 겁니다. 자, 부가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세를 환급받았어요 라고 하는 순간 야, 남들 다 매입세 공제받 한다고 너도 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업자만 받을 수 있는 거지 라고 해서 이런 경우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전 가산세 다 때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납부전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이 됩니다. 자, 마지막 보시면 법령에 따른 세법 해석에 따른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 납부했으나 이후 다른 과세 처분을 하는 경우 신의칙 원칙 억울할 수 있잖아요. 100% 감면. 해서 이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죠? 맞습니다. 될까요? 이렇게 넘어가서 자 14번 갑니다. 자, 가산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자,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1개월 이내 간다. 기한 후 신고라고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자, 우리 1개월 1, 3, 6, 5, 3, 2 해서 50% 될까요? 오케이. 두 번째. 이 정도 했으면은 징하게 했다. 한 5번 나온 것 같아. 거부하지 말고 외우자. 외워야 돼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 가입 등록 개설 해서 1개월 안에 세법에 해당하는 제출 의무를 지금부터 이행을 했다면 의무 위반에 대해서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이 되는 거죠. 의무 제출 위반, 의무를 제출했어야 되는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근데 1개월 안에 지금부터 제출했대. 알았어, 그럼 반 까줄게. 그런 개념이에요.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서 지연됨에 따라서 여기서는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오답이에요. 하루마다 만불의 이점이가 들러붙어서 기간을 지연한 것들에 대해서는 납부전 가산세가 돼야 돼요. 되죠? 납부전 가산세의 50%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된다. 그렇죠? 자, 네 번째 갑니다. 과표 신고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 납부하는 국세에 관해서 간다. 수정신고한 자는 과소신고 등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해주지 않는다라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자, 이때 요거 감면해줍니다. 다시 봐요. 과표 신고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 납부하는 국세에 대해서 수정신고하는 자는요. 납부 안 했다고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안 해줘? 아니, 납부는 별개야.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은 주는 겁니다. 우리 과소신고 가산세 2년 안에 지금부터 빨리 네가 과소신고 수정신고해. 그럼 내가 지금부터 빨리 하면 빨리 할 때마다 감면 혜택 줄게. 그래서 136, 1.5, 2라고 해놓고 90, 75, 50, 3, 2, 1 될까요? 그래서 90%부터 10%까지 감면 혜택을 줍니다. 나 근데 납부는 안 했는데 괜찮아. 납부 안 하면 나는 고리대 사업하면 되는 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왜 격하게 여러분한테 고리대라고까지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강의야, 강의. 또 강학구성. 오정아 그러는데 국가 고리대 사업 한다는데요 라고 하지 말고 수업 목적으로만 하자. 웃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5번 갑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6개월 초과해서 1년 안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라면 갑니다. 6개월에서 1년이에요. 그러면 136, 1.5, 2라고 해서 뒤에 성큼성큼 갈 때는 90, 75, 50 하고 나서 3. 오케이. 자, 그래서 30% 감면 되죠. 다만 이런 모든 감면 혜택은 알고 한 경우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건 4번이 돼야겠죠. 넘어가서 15번 갑니다. 자, 국기법상의 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갑니다. 가산세는 국기법 세법에 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가산세 정의 들어가 있고요.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 가산, 환급할 세액 공제. 그렇죠. 맞습니다. 세 번째,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세목으로 한다. 다만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걸로 한다. 다 봤던 게 나와. 내 잘못은 아니고 기출이라서 그대로 넣었다. 기출이라서 최신 기출이라서 건드리기가 좀 뭐해가지고 그대로 넣은 거예요. 간다. 납세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100% 감면이에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마지막 5번. 다 맞으니까 5번이 답이지 뭘. 가볼게요. 과표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몇 프로? 90%. 부과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고 90%. 되죠? 아웃. 옳지 않은 건 5번이다. 자, 이렇게 보시겠고 넘어가서 16번 갑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갑니다. 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100% 감면 되죠. 이때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나서 1개월 이내에 간다. 기한 후 신고 몇 프로? 50%. 1개월 이내 50%. 100분의 90 아웃. 90% 누구? 수정신고에 대해서 과소신고 가산세 갑니다. 지급명세에서 제출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간다. 고의적인 위반? 그러면 한도를 두지 않아요. 원래 우리 지급명세에서 제출을 부담하는 자가 얘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중소가 아니라면 1억을 초과할 수 없게끔 한도 규정이 있었어요. 1억까지만 부과할 수 있었어. 근데 지금처럼 고의로 위반한 경우는 한도를 두지 않습니다. 그냥 막 때려 맞아라고 하는 거예요. 과적심사 결정 통지 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결정 통지가 지연됨에 따라서 자, 납부전 가산세 몇 프로? 전적으로 내 잘못이라고 할 수 없어 반띵콜 50%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그렇죠. 마지막 과표 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무신고로 간주가 되면은 간다. 무신고라면요. 수정신고가 의미가 없어요. 될까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세법에 따른 제출 기한이 지나고 나서 요거는 이제 다른 거네요. 무신고로 간주가 되는 가산세도 그럼 이제 제출을 나중에 한 거네. 1개월 이내에 제출했다면 몇 프로 까죠? 50% 까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 제출 의무를 이행하는데 해당 가산세의 50%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될까요? 오케이,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건 2번이 돼야겠죠. 자, 이제 17번부터는 심화 문제입니다. 자, 해당 사례를 지금부터 보고 판단을 해봐라라고 하는 건데 가볼게요. 자, 증액 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해서 얘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주 A는 법인이에요. 23년도 귀속분 법인세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안 했어. 근데 이제 기한 후 신고는 했대. 갈게요. 기한 후 신고 확정력 있다 없다? 없어요. 확정력 없는 상태에서 25년도 2월 15일 날 과세관청은 23년도 귀속 법인세로 2억을 결정 고지를 했어요. 2억대로 줬어. 이후 이 세액은 주 A의 불복 청구가 없이 확정이 됐어요. 확정됐는데 이후 25년도 7월 20날 관할 과세관청은 증액 경정에 의해서 5천만 원을 추가로 고지했어요. 쥐가 때려놓고 또 때려. 가능하다? 가능해요. 자, 근데 25년도 7월 20일 주 A가 이를 수령했다는 얘기는 받아들인 거야? 고지도 받은 거야? 고지도 받았다고. 고지 받은 거예요. 자, 갑니다. 첫 번째, 당초 처분에 따라서 확정된 2억에 대해서 지금부터 2억대로 맞았거든요. 2억에 대해서 과세관청의 체납 처분의 절차는 경정 처분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앞단에서 2억 때려 맞고 근데 때려는 맞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정 처분에 따라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 처분은 처분대로 유효한 거죠. 그리고 나서 추가로 지금 5천만 원을 때려 맞는 겁니다. 얘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라 만약에 얘가 권리의무 관계를 따지자면 고지받고 독촉까지 했는데 지금 그 다음 단계야. 그럼 추가로 지금 5천만 원 때려받았다 하더라도 얘는 그대로 압류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건 맞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당초 처분을 근거로 행한 징수 등의 후속 처분은 경정 처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징수. 아까 2억 때려 맞고 나서 징수 절차가 진행된 겁니다. 납부고지 그다음 독촉까지 갔어. 그럼 이제 2억 갖고 뭐 하면 돼? 압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후속 경정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될까요? 오케이. 세 번째, 경정처분에 따라서 증액된 5천만 원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당초 처분과 별개로 얘를 불복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데 5천 원 아닌데? 얘를 불복 청구할 수 있느냐? 가능하겠죠. 얘는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얘를 불복 청구의 별개의 대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 갑니다. 증액경정에 대한 건경 청구를 받은 그러한 세무서장은 가요. 증액경정, 얘가 증액경정이죠. 근데 5천 원 아니에요. 라고 지금부터 뭐 했어요? 경정 청구를 받았어요. 납세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관할 세무서장은 간다. 항상 모든 경정 청구는 언제?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되죠? 과표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자에게 통지하죠. 항상 모든 경정 청구에 대해서는 2개월 안에 응답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경정으로 증가된 세액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간다. 25년도 11월 15일 날 경정 청구한 경우에 경정 청구가 유효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 볼게요. 경정 청구는 언제 했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알고 때려 맞았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때려 맞은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최초 부과 처분이라면 이때는 5년 이내고요. 그 다음에 때려 맞은 것은 때려 맞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될까요? 5년 범위 안에서 3개월. 그럼 갑니다. 25년도 7월 22일 날 수령했으면 얘가 안 날인 거네. 여기서 왜 수령이라는 말을 했겠니? 이때 도달해서 인지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몇 개월? 3개월. 갖다 3개월 더해요. 그럼 뭐가 돼? 10월 22일까지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안 날로부터 3개월. 10월 20일까지 했어야 돼. 11월 15일. 경정 청구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어요? 이 경우라면 경정 청구가 유효하다라고 했으니까 아웃 될까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거야? 3개월. 10월 21일까지. 될까요? 안날로부터 3개월. 자, 해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라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자, 18번 갑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국기법상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 과표세액을 결정받은 자가 후발적 사유를 발생을 이유로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경우다. 옳지 않은 것. 소위 말하는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청구로 볼 수 없는 것을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 갑니다. 최초 신고 결정 경정에서 과표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행위 등에 해당하는 국기법에 따라 지금부터 조세쟁송 하여 조세쟁송 심사, 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이나 소송에 따른 그런 판결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확정됐을 때 국세부가 특례 제적기간도 1년 열리고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청구도 가능하고 두 번째, 최초 결정 경정을 할 때 과표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간다. 계약이 중요한 거 뭐? 합의 해제. 그러니까 계약이 해제가 됐거나 취소 결정된 것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합의 해제는 안 된다 그랬지. 합의 해제는 지가 합의해 줘 놓고 나서 이제 세금 돌려받으려고 합의해 보는 걸 수 있어요. 이건 안 된다 그랬어요. 아웃. 최초의 신고 결정 경정할 때 이때 계산 근거가 되는 거래 행위 등에 대한 효력과 관련된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간다. 취소돼 버렸어. 나한테 비용리 법인이라며. 그리고 취소해 버렸네. 부가제적 기간 1년 열리고 경정 청구도 경정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청구도 가능하고. 자, 최초 신고 결정할 때 장부 및 증거 서류의 압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과표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후에 지금 그러한 사유가 소멸됐어. 검찰의 장부가 다 끌려갔다가 돌아왔네. 그러면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청구도 가능하고 국세부가 제적 기간도 열리고 갑니다. 결정 경정으로 인해서 결정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표세액이 연동된 간다. 다른 세목 같은 과세기간, 다른 과세기간 같은 세목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될 금액을 초과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청구도 인정이 되고 국세부가 제적 기간도 특례가 1년이 열리고 오케이 같이 연결합니다.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죠. 될까요? 이렇게. 자, 빠른 속도로 한번 쭉 풀어봤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6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